예. 네가 놓아버리면잖아. 놓아버림이 아니고, 놓아버리면 그 지켜보는 자가 감정이 오는 것을 가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 아이한테 화가 지금 올라온다는 그것까지는 딱 감지됐어요. 응. 내가 이거 화를 낼까 말까까지도 판단이 돼요. 네. 근데 내고 싶은 건 뭐죠? 자가. 분명히 알면서도 딱 화를 내고 싶은 그거는 선택의 힘이겠지. 네? 선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의지에 관한 선택을 하는데 내가 만일 안에서 그 감정의 총량이, 분노의 총량이 이렇게 크지 않다면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떤 걸 할 때 쉽게 선택이 가능해. 아, 그래, 나 화 안 낼 거야. 그러면 안 내버리는 거야. 근데 안 낼 거라는 그 의지하고 그 안에 쌓이는 감정이 크게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이건 내야 되겠어. 아, 이제는 미치겠어. 근데 이 내야 되는 것에서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게 중독이야. 나 저 물건 안 사도 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안 사면 그냥 돌아서면 되잖아. 이 자유 선택 하나 하고. 근데 저거에 대한 내가 부여한 갈망이 그게 너무 커서, 저거 없이 난 못 살아 죽겠어. 라고 해서, 난 안 해. 돈 다 날라고 난 받을 텐데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은데 못하고 그냥 뒷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사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선택을 구사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면 중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독 상태가요, 내 의지 중독이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의지만, 모든 자원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죠? 내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의지만 해요. 되지 않은 걸 다 의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만일 이 안에 있는 분노에 관한 억압한 분노의 크게 점점 좀 사라져버리고 나면, 뭐가 더 쉬워진다고요? 선택의 힘이 무지하게 쉬워져. 리양이는 지금 선택의 힘을 지금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이전에는 선택의 힘을 사용할 방법이 없었어. 왜냐면 내가 뭘 쌓아두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그치? 근데 리양이는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리양아, 네 안에 있는 분노가 다 빠져버리고 네 안에 저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너는 네 힘으로 뭘 선택한다고? 사랑의 힘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사랑의 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리양이가 중독에 관련된 사람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유자로서의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속 하는 말이, 너는 네 안의 내면을 보고 나면 외부에서 너를, 그죠?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날 그 치유의 주역이 네가 될 거다.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리양이가요, 이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왜냐면 나가면은 너가 사랑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 타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관한 압력이 점점 강하게 쌓여서 선택의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간에 머물러라. 사랑의 공간에 머물러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오늘 왜 이랬냐면 이 사랑의 힘에 관한 이 선택하는 힘이 되게 강해졌어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치유가 그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다 끝났어요. 놓아버린 몸으로 겪어라 이거예요. 오늘 수업 이제 그만할까? 네? 자, 머물고 싶어. 머무른다. 야, 자. 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킨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냥 감정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란 말이야. 감정이 뭐라고요? 지 갈 길을 논리하러 가도록. 여기서 있다가 막 짐승의 울음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짐승을 울어도 될까 말까 이거 따지지 말고 감정이 제 갈 길을 그냥 놔두라는 뜻입니다. 이 놔두라는 거. 그리고 보세요.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꾸려는 노력에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더 잘하려 하지도 말고 더 못하려 하지도 말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그래서 감정이 제일 최단기를 가는 방법은 그냥 감정에만 머무르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 있잖아, 울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있잖아, 너 분노해야 되네 말해, 아버님 분노하는데 너 분노해야 되나 뭐 있잖아, 이거 아니고 그냥 느끼는 그대로만 놔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그 길을 가도록. 무슨 얘기죠? 떨림이 오잖아. 떨림이 오죠. 두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한단 말이야. 딴 생각 안 해야 안 해. 그거 저 어떻게 피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먹는 감정을 좀 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건 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냥 감정에 머물러만 있으라 이거야. 그럼 떨어봤자 길어봤자 몇 분이라고요? 30분이야. 난 그 떨림 두려움이 30분을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 1시간 이상 지나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냥 30분만 그냥 떨고 떨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뭐만 맞춘다고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만 신경을 쓴다.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나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국리가 없어야 되잖아. 국리.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너 왜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각 없는 것이 되게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없어야만 강연에 가서도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마. 그렇죠? 그러면 그 틀에만 딱 잡혀가지고요. 그 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거 푸르미가 아주 어린 시절에 가르쳐주더라고요. 방송 나갔는데요. 푸르미 엄마가 방송에 대답할 걸 외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대답해.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푸르미 엄마가 했다. 엄마,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면 대답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생각에 관한, 그래서 푸르미가 강연하거나 저도 강연할 때 이제는요, 뭐를 외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 그냥 무슨 말을 하겠다라는 그 상이죠. 내가 여기서 이 메시지만 오늘 전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거야. 나도 오늘 이 강연 놓아버리면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웃으면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저기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떠오르면 얘기하는 거고, 이것밖에 없다고. 왜요? 그래야만 생각이라는 틀이 올라오는 것들을 막지 않는다. 이거 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연 5천회를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한 그 부분인 거야. 수미 엄마 보면 되게 웃기죠? 난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 이 생각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죠. 자기 인생의 가장 소통의 최고의 소통이 내가 잘못했다. 있잖아. 나 그 말이 거기서 나올지 전혀 몰랐는데. 되게. 자, 어떤 건지 아셨죠?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연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마. 그냥 거기 충분히 읽고 있잖아. 그 안에서 그냥 평상시에. 그죠? 이렇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것만 담아두고 갔다가 가잖아요. 가서 거기에만 가서 그냥 그것을 떠오르는 것만 얘기하라고. 오늘 요번에 강사 경연대회가 그렇게 하더라고. 즐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강사 경연대회가 지금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가요. 두 가지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목소리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나를 이끌어주는 목소리가 있어. 신의 목소리가 있어. 신의 목소리는 항상 들리는 목소리가 어떤 거냐면 네가 사랑이다. 너는 두려움 없다. 앞으로 가라. 라는 얘기잖아. 그죠? 용기를 주고 끌어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저 종교교회 왔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런 표현을 종교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지금 그 목소리에 잘 귀 기울이고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는 저 감정을 겪어보는 비판의 목소리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저를 지켜보는 네.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들 간에 지켜주는 자가 있지. 이게 감시자라는 거는 나를 파괴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를 감시자가 있다는 건지 감시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이끌어주는 목소리인지 잘 보라는 뜻이야.
감시자에 관한 목소리는 감시자가 들어가면 너 그거 왜 했니? 아니, 너 그 말 하지 말았어요.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계속 제안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걸 이끌어내는 목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너는 두려워서 나가라는 목소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지금 아기 그래 네가 어때 어떤 시기였어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관한 걸 들은 거고 내가 저건 과연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널들 떠는 있잖아. 그 목소리가 있다면 감시의 목소리가 있어요. 감시의 목소리는요 분노가 사라지면 내가 보기엔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힘 떨리고 긴장되고 이러면 네가 이렇게 긴장됐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러면서 공감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공감의 목소리가 들을 때 이 과정이 훨씬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전히 느껴라 하고 자기들로 갈 길을 가라 하는데 이 공감의 목소리가 혹시 한결한 목소리 아닌가? 우리가요 함께 할 때는 있잖아요. 함께 할 때는요 치유의 힘이 훨씬 더 강해져요.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서 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 지금 형제 자매로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를 때 항상 상대가 나를 비춰줘요. 근데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널 사랑으로 바라볼 거에 관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해가 안 돼. 그건 방해받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만약 같이 함께 해서 치유한다면 그건 왜냐면 하나님은 두 사람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절대 혼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요. 이 경우에는 그것을 즐기란 말에 함께 하면서.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도 아침에 화를 내고 왔는데 네. 저는 무엇 때문에 분별이 안 서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근데 이것도 생각 자체인지 헷갈려요. 생각을 무시한다. 근데 내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나? 내가 왜 화났는지. 자, 내가 왜 알아차려졌는지에 관한 생각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대면해서 없애는 게 훨씬 더 알아차리는 게 빨라. 생각해서 합리화로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내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바로 아는 게 있어. 아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우리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따져가다가 그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아하! 이래서 화가 났구나가 있다. 저도 아까 아하 이 순간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바로 지금 통찰의 순간은 지금 방금 감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통찰이 온 거야. 만약 감정을 안 겪었다면 감정이 휩싸이니까 네, 그거에 관한 부분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한테 온 거였구나를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생각에 관한 감정이 우리는 생각에 관한 것이 감정이 올라올 때 뭐에 대한 걸 우선순위더라고요. 생각으로 찾아가는 것까지도 무시할 이유는 없어. 그죠? 근데 생각을 찾아가는데 생각이 또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다단하고요. 이거 평생 쫓아가도 못 찾아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이거 아니.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지 말라. 그죠? 감정이 해결되면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생각을 되게 중요시하지만 감정에 관한 건 안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에 관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라. 그러면 생각에 관한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지성에 관한 부분이 학교에서 배워서만 지성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있죠. 통찰의 이심도 그 우리 영재 중에 한 분야에 들어가. 영재를 나눌 때 음악 영재, 운동 영재 있잖아, 그죠? 있는데 자기 성찰의 영재가 따로 있어. 자, 그래.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 두려움이라고 알아차렸잖아요. 네. 그 말에 저는 알아차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자폐가 두려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 무서웠어요. 오케이. 네. 근데 그게 그 두려움이 들 때까지 왔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나는 그 알아차림이 예. 나도 저기 할아버지 두려움이 근데 내한테 온 게 맞는지. 맞아.
절대 1대에서만 끝나지 않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의 불행은 적어도 5대까지 갑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 할아버지가 아니요. 그 안에서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전달이 돼. 어느 집에 가면 다 기쁨을 갖출 수 있는 집안인데 되게 우물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느꼈는데.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건 내 감지 못해.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것이 DNA를 바꾸지는 않지만 DNA 다른 RNA에 영향을 미친다까지가 나와 있어. 네. 트라우마가 어떻게 유전되는가는 책이 있어.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오빠 그런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옆에서 본 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나 오빠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거를 옆에서 본 나도 두려움을 그대로 느낀다는. 예, 당연하죠. 네.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일단 제일 큰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전달되냐면 부모로부터 전달돼요. 아세요? 부모로 큰 두려움이 더 전달된다는 거 아세요? 네. 부모가 떨기 시작하면 지켜보는 내가 같이 떤다는 거야. 그래서 수치심도요. 수치심 아는 상태에서 수치심이 내면한 사람한테 양육될 때 수치심이 전달된다는 게 있어. 네. 그래서 부모에 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인사를 시킬 때요. 제 조카가 그저 4년을 낳고 제가 조카를 사귀는데 4년이 걸렸다 그랬어. 왜냐면 조카가 품위교육을 하면서 크게 섬세해. 그래서 한 발을 내놓으면 뒤집어서 숨어.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하고만 얘기하냐면 내 동생하고 잘했냐? 잘 있었어. 이렇게. 왜냐면 거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4년을 유지했어. 왜냐면 내가 계속 주는 메시지는 조카한테 난 니네 부모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안전한 사람이다. 너한테 인사를 강요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되니까요. 제일 누구하고 놀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부야. 너무 좋아하고 그냥 뛰어. 그죠? 그리고 갈 때 되면 그냥 더 같이 놀 수는 없어. 걔를 내가 인사하는데 안녕하는데 4년이 걸렸다. 왜? 부모를 통해서 나에 대한 수치심, 나에 대한 두려움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자, 격세 유전뿐만 아니라 적어도 5대 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요.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그 가계들을 유전적으로 쭉 조사하잖아요. 어디까지 자살이 가는가 봤더니 대개 5대까지 가. 넘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엄청난 불행을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세대만큼은 이 불행의 고리를 좀 끊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 관장이 바로 이 경험에 관한 아버지에 관한 경험들을 들었지만 그죠? 그래도 나한테 경험이 오게 됩니다. 그거 만약 이게 자각 못하면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떨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아하, 그 세대에서 오해를 알아버리면 그것에 관한 총량이 점점 줄어버리면 아버지에 관한 걸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자, 봐요.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이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연애할 때는 이상하게 감정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분노 안 할 줄 알았는데 에너지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기가 이렇게 미친년이 될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올라오는 게. 그죠? 나를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어이씨 몰랐네. 지금 알았네. 이거 거기 더 있어. 그죠? 자, 항복한다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참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에고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인간은 프로그램이야 사랑에 먼저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지 않았어.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먼저였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게 먼저인데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나 두려움이 많아 덜덜덜 떨 이유가 없다는 얘기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인류가 지내오면서 봐요.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감정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너무 멀어. 나중에 감정조차도 다 놔버리라.
그러나 감정 자체가 감정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을 놓는 과정을 거치면 감정도 프로그램을 알게 되는, 그래서 감정도 선택한다고 표현해요. 자요,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그거라 이거죠. 그죠? 자유로워지면 옛 집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네? 자신 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더 의존한다. 이런 원리는 세상 일에 집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게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도 일치한다.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이 모든 고통은 뭐에 대한 걸 온다고요? 집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의존성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관한 신성에 관한 존재로서 우습지 못함에 관한 부분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혼란에서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버리면 가벼워져. 그렇죠? 그게 놓는 것에 대한 것이 극대화, 점점 가버리면 이제는 아주 굉장히 저항에 관한 부분이 세져요. 지금은 저항을 쉽게 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근원적으로 놓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어.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이것만큼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죠? 어머님을 난 어떤 경우도 놓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이 놓아졌을 때에 관한 황홀금은 그냥 그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홀까지 안 가도 가벼워짐이 느끼잖아. 지금 어깨가 가벼워져서 손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지금 느끼잖아요. 그죠? 자,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고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뒤에 지켜보는 자, 나. 그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큰 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나라고 부르게. 이거는 전생을 가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냐면요. 이건 알아요. 전생에 서로 나라는 감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금까지. 여러분 어린아이에 나가 있었죠. 어른이 나는 육체도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졌는데 나라고 변함없는 것에 관한 부분에 뭔가 연속된 뭔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 전생까지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나에 관한 부분들은 이 진짜 나는 지켜볼 뿐이다라는 거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화가 지나간다면 영화의 스크린이라는 뜻인 거예요. 영화 안에서 계속 뭐가 이렇게 형이 바뀌고 지나가지만 스크린 자체는 애초에 변함이 없잖아요. 자, 진짜 나는 창공이라고 보시면 돼. 그 창공 그 자체, 어항 속에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 물 안에서 금붕어는 왔다 갔다 뻐끔거리지만 물은 금붕어가 뻐끔거리고 돌아다닌다 해서 변함이 없고 창공 안에, 그치 진짜 나는 창공 안에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해서 창공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죠? 근데 우리의 의식은 이 창공을 나라는 진짜 나를 의식할 정도의 의식의 속성인 걸 알 정도의 의식이 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자들을 그냥 성인이라 불렀고 그들은 자신의 몸까지 놓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자고 목을 잘라질 때 내 육체가 잘라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자로서 남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목 잘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 잘라라 내가 지켜볼게 이런 자가 있더라는 거지. 자, 어떻든 간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정으로 가지면 나의 감정이고 나는 아니면 그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천의 목적자가 존재함을 더욱 자각하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경험의 목격자가 된다. 자, 이렇게 나와요. 감정은 애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것뿐이다. 감정조차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예, 근데 보세요. 내가 놓아버렸는데 내가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는 잘 몰라. 근데 누가 먼저 알아요? 예.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지는 줄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성장을 시작하면 누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장 섬세하니까. 도대체 누가 반응해요? 남편이 반응하죠. 그죠? 남편 와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여기 가서 DNA 뭐 하면 이러더라고. 우리 아내가요, 여기 다니면서 되게 달라졌어요, 이게. 뭐가 달라져서 말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달라졌어요.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감지는 해내는데 뭐라고 설명할 정도는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여러분은 감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완전 나버렸으니까 내가 뭘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버님 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너 나 달라진 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요. 그날 캠핑장에서 남편과 같이 밥 먹으면서 모여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1년 전에 글을 봤더니 뭘 가지고 절망했냐면 큰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왜 나는 남편과 마트를 못 갑니다. 내가 왜 이 소소한 행복조차 나는 못 느끼는가. 네. 나의 꿈이 남편과 마트 한 번만 가볼 수 있다면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뭐 하고 있었어요? 마트가 아니라 캠핑장에 서로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음식 주면서 있잖아, 당신 먹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말하는가? 당신이 얼마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1년 전에 내가 꿈이 마트를 가는 것이 꿈인지 몰랐어요. 라는 겁니다. 기록이 남았으니까 돌아보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경적인 사람에게 흔히 발견한다. 해놓은 석단을 통째로 의식하지는 않는다. 지금 막fun을 한 산만 바라볼 뿐이다. 그죠?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다. 공감이 되죠? 네. 보세요. 때로는 과정 시작 전에 자신이 어땠는지를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놔라, 기록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록해 놓잖아요. 그 과정이 있으면요, 나중에요, 그 과정을 엿보는 책이 돼요. 희한하죠? 푸른닷컴 사람들 중에서요, 나중에 유명 강사가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뭐가 있었냐면 기록이 있었어. 나무꽃이 왜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쓸 수 있는지 아세요? 타이거가 기록이 있었어요. 네. 우리 아빠 중에서 재혁이 아빠 있죠? 막 한 달에 하나씩 쓰잖아요. 보니까 맨날 며칠날 재혁이가 뭐 했다 이게 다 기록 있어. 무슨 책 읽어줬다 다 기록고 전체를 읽으니까 어땠다는 기록이 다. 나중에 기록을 통합해서 적어서 엮어내면 뭐라고요? 책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왜 내가 이걸 써야 돼?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증인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 저자가 돼야 돼요. 남 얘기 같죠? 남 얘기 같죠?